안녕하세요, 우리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토요타 알파드 4세대 알파드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들고 온 건 아니고 참 타고 왔네. 4세대 알파드, 이게 진짜 국내에는 이 차 하나밖에 없는 컨셉이죠. MPV 중에 박스카, 전형적인 박스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알파드 아마 3세대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우주에서 온 차다. 그럴 만큼 앞에 인상이 되게 독특했는데요. 4세대 오면서 조금 차분하게 그래도 가다듬었습니다. 뭐 운전의 즐거움보다는 2열 좌석에 VIP를 탁 태우고 그런 용도의 차, 딱 특수한 목적의 명확한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진 차인데, 저희가 하여튼 뭐 기본적인 디자인부터 동력, 성능, 뭐 승차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제일 중요한 2열의 좌석의 편안함 을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특한 그릴, 이렇게 큰 그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2005년인가 4년에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가서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처음 딱 봤을 때, 그때 우와, 이거 뭐지? 그때 그 전율이 쫙 소름이 끼쳤는데, 요번 알파드 그릴도 좀 다른 소름이 끼치네요. 뭐 약간 우주인을 닮았다는 얘기도 가끔은 있는데, 이 주간 주행등이 그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제 국산차 중엔 투싼이나 뭐 그랜저, 전 그랜저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런 특이함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촘촘히 막혀 있어서 구멍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라디에이터를 식혀주기 위한 이 큰 공간이 이런 맨 아래쪽에 달려 있고, 위에는 상당히 도요타보다는 알파드의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참 요즘 야간 운전할 때 좋아하는 멀티 헤드램프, 밤에 달릴 때 정말 편안합니다. 멀티 헤드램프가 달려 있고, 전체적인 특징은 전면에서의 박스카답지 않은 강인한 모습,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돌아갈 때 A필러가 굉장히 누워있죠. 전형적인 캡포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A필러가 누워있으면서 운전석이라든지 전체적인 공간을 굉장히 잘 확보했습니다. 대신에 A필러가 쭉 눕다 보니까 대시보드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운전할 때 운전석에 탔을 때 앞에 뭐 벌레가 있던 뭘 좀 잡아내려니까 굉장히 깊더라고요. 대시보드 길이가 거의 한 60-70cm 되는 것 같습니다. 캡포드 디자인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A필러가 상당히 누워있어서 박스카라는 이미지, 고급 MPV다, 오히려 그런 이미지로 치장을 하고 있는데, 토요타 치프 엔지니어가 이게 공기 역학은 0.35라고 합니다. 0.35. MPV 박스카 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다. 근데 공기 역학이 이 차의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현재적으로는 만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기 역학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A필러가 많이 누워서 박스카의 인상을 좀 극소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옆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이드 프로포션을 봤을 때 박스카 치고 꽤 독특하죠. 박스카 느낌 많이 안 납니다. 정말 뭐 기아 레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전형적인 박스카 봤을 때 치장이 많죠. 고급 미니밴답게 일단 제일 먼저 봤을 때 이 크롬으로 포인트를 준 부분이랑 이 부분이 볼륨이 있는 이 곡선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쫙 앞으로 달려나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벨트 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2열은 굉장히 높고, 1열과 단차를 줘서 거기를 크롬으로 마무리하면서 디자인 포인트를 딱 줘서 박스카 같지 않다, 박스카라는 이미지를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지? MPV? 날렵한데? 뭐 좀 날렵해 보이는데?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긴 면은, 이렇게 큰 도어 판넬은 알파드 이외에 보기 힘들 것 같아. 대형 픽업도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트 라인이 굉장히 올라갔다. 전고가 제 키보다도 높습니다. 거의 2m에 달하기 때문에 알파드가 이제 일반 카니발보다 큰 부분이 전고죠. 19인치 휠이 달려 있는데, 이제 17인치 휠이 훨씬 승차감은 좋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17인치 휠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승차감 면에서는 17인치 휠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차의 그 크기라든지 고급감 1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19인치 휠을 끼웠고요. 뭐 승차감은 저희가 이제 시승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2열 놀라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뭐 에어로다이나믹 고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여기 그 바람을 타고 넘어가게 하는 디자인, 후면으로 가까이 올수록 박스카의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박스죠. 근데 박스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N은 썼네요. 그냥 약간 사다리꼴 느낌이 나게 그런 착시 현상을 주게 디자인을 했고, 디자인 포인트를 위해서도 리어 와이퍼를 안에 숨겼죠. 이건 뭐 EV9이라든지 소렌토라든지 최근 나온 산타페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를 달았고요. 전체적으로 네모 반듯하긴 하지만 박스의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꽤 많은 치장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큰 테일 램프. 밤에 보면 광량도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리고 알파드, 도요타 마크가 조금 대중 브랜드라 뭐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알파드를 큼지막하게 크롭으로 잘 새겨서 심플하면서도 박스의 느낌을 안 주기 위한 사다리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디자인 포인트들이 있다. 멋지게, 요즘 잘 안 쓰죠 이런 거, 익스큐티브 라운지 뭐 이런 표현도 달았네요. 뭐 여기는 도요타의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차와 사륜구동 2포 시스템, 모터로 후륜을 돌리는 사륜구동을 뜻하는 하이브리드와 2포가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박스카지만 박스카적인 단순함, 지루함을 많이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네요. 디자인은 어쨌든 알파드가 사이드로 봤을 때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뭔가 좀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을 확실히 풍깁니다. 자, 이 차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제가 운전석 도어가 아니라 2열 도어를 열고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의 직사각형 이 구조가 이게 80cm가 넘더라고요. 거의 1m에 가까운데, 와, 진짜 탑승할 때 너무 편안합니다. 지금 1열을 굉장히 눕혀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트 하나가 1000만 원이라고 그러네요. 두 개가 합쳐서 오토만 시트인데, 저희가 시승 중에 거의 180도 눕는 퍼스트 클래스도 이제 해볼 건데, 이 특징이 여기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선루프 위 되게 특이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열리고요, 에어 커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리고 탑승자가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강도도 바뀌고 색깔도 바뀝니다. 지금 밤이 아니라서 앰비언트 라이트 약 60몇 가지 컬러로 이 안에서 자기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한다든지 취침을 한다든지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LED 안에 있는 실내등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철저히 2열 중심인데, 뭐 저 시승 중에도 얘기는 드리겠지만 2열 시트에 팔걸이에도 뭐 이런 차들은 이제 가끔 있죠. 팔걸이에도 열선이 들어와서 전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열리는, 뭐 여기는 물통 정도 놓겠죠. 여기는 이제 큰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무선 헤드가 없어요, 2열에는. 대신 C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수납 공간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어차피 2열 중심이라. 그리고 이거 재밌네요. 1열에 있는 글로브 박스나 센터 콘솔은 이렇게 융으로 마감을 하지 않았는데 2열은 마감을 했네요. 1열 박스를 보면은 그냥 대중 SUV, 대중 토요타 브랜드와 똑같습니다만 2열은 제대로 마무리를 했고, 도어 포켓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소재가. 뭐 나파 가죽을 떠나서. 그 다음에 가장 큰 2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큰, 거의 40cm에 달하는 도어 손잡이. 이건 무려 80cm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노약자분들이 타고 내리기 너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이 알파드 21년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2003년에 토요타 연구하러 가서 공부할 때 닛산의 엘그란도가 꽤 인기였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 알파드가 나와서 주변에 이제 알파드 타는 분들이 많았는데, 비싼 차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알파드가 그냥 평범한 중산들이 타는 우리 카니발 같은 차. 지금도 일본에서는 500만 원, 600만 원짜리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에 온 이 9,920만 원짜리는 일본에서도 정말 특수 용도, VIP를 모시는 용도 회장님 차, 그런 차로만 팔린다고 하네요. 이 오토만 시트를 달고. 가격이 9,920만 원? 뭐야, 이거 차 팔 생각 있는 거야 했는데, 차를 타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 시트와 2열에 얼마나 돈을 많이 썼고, 정말 편안하고, 대신 달리기 성능 이런 건 이 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사가 조용히, 컨도도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쭉 정속 주행할 때
편안히 자거나 무빙 오피스로서 업무를 쫙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S클래스나 7 시리즈나 G90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수요로 지금 카니발 하이엔이 버전이 꽤 많이 팔리는데, 이 차에 관심 있는 분이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더라고요. 뭐 제 동생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훨씬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가끔씩 만약에 이제 자가 운전을 한다면 전폭이 1850에 카니발이 1900이 넘는 거에 비해서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네요. 2열의 기능은 저희가 시승하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해 드리겠지만, 스마트폰처럼 생긴 이 터치 패널로 다 조절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이거 잘 가지고 내릴 것 같아요. 저도 가지고 나가면 차와 거리가 멀어지면 바로 경보음으로 너 이거 들고 나간다 경보를 주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기능도 달려 있더라고요. 이 터치 패널 하나로 거의 차내의 오디오부터 시트, 열선, 통풍 거의 모든 걸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I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UI 굉장히 좋고요.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나이 드신 회장님들이 어려워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트 조절만 이거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물론 우측에도 시트 조절 버튼이 있는데, 이 차의 특징인 마사지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터치 패널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릴렉세이션 마사지 기능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끝내고 추운 날 뭐 운동을 하고 골프를 하고 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 VIP 분들이 팔걸이까지 들어온 열선에 마사지 딱 받고 거의 180도 누워서 자면은 최고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빙 오피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빙 오피스 기능이 있어서 테이블을 꺼내면 요게 저는 뭔가 했는데 요게 이 거리대가 받쳐지는 데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같이 탔던 동료도 여기다 노트북 놓고 작업을 했는데 펼 수도 있고 피면 거울이 달려 있어서 아마 여성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여기서 노트북을 놓고 간단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HDMI 연결도 가능해서 여기 천정에도 큰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중차 같지 않은 고급스러운 소재와 마무리 보여주고 있는데, 소재, 이 천정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도어의 이 플라스틱 하드 부분은 뭐 전형적인 도요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렉서스였다면 아마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뭐 아쉽다기보단 알파드 다른 부분이 워낙에 고급스러워서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한 가지 부분이 제가 이게 버튼들을 터치를 했을 때 버튼 터치 감각이 전형적인 도요타 특징입니다. 고급차의 느낌과는 좀 다른. 그리고 이 부분의 독소등도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여기 이것도 광량이 조절이 되는데, 독소등이 광량이 조절이 되고 딱 내가 보고 싶은 그 자리에 그 부분 책 놓으면 그 자리만 딱 비춰주게 잘, 요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조절이 되면서. 요런 독소등 참 저는 이건 쓸모가 많겠다. 요즘 뭐 신문 보시고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꽤 쓸모가 있었고, 에어 컨디션 쿨링 굉장히 좋습니다. 천장 쪽에서 잘 나와서. 자, 이제 제가 3열 한번, 3세대 알파드에 비해서 4세대가 굉장히 좋아진 게 3열이라는데 3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동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재미난 점은 되게 무거운데 수동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두 가지 타입인데, 일본 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일본은 3열에 이런 차를 타시는 회장님들 비서가 탄다는데, 비서분이 빨리 회장님 타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수동으로 탁 해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수동으로 하거나 전동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뭐 기사분이 해줄 수 있겠네요. 이 부분. 3열이 회장님 완벽하게 타시고도 굉장히 넓습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고, 헤드룸은 세워도 하나가 들어가네요. 너무 넓까.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가능한데, 3열을 썼을 때 최대의 장점, 이 차가 장거리 가족 패밀리 여행용이 아닌 이유, 3열을 쓰면은 뒤에 우산밖에 넣을 정도, 트렁크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MPV 그대로 직각으로 떨어지는 공간이라 우산 정도밖에 넣을 수 없어서 3열까지 쓸 경우에는 가방을 놓을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결과적으로 이 차는 3명이 타고 뭐 골프를 치러 간다면 3열은 트렁크 공간으로 써야 하는 차. 특징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3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뭐 USB 충전 이외에는 에어 벤트도 달려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3열은 정말 어른이 타도 크게 문제 없는, 비서분이 많이 탄다고 하는,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공간적으로는 훌륭하지만 3열을 쓰면 적재 공간이 하나도 없다. 그게 제일 큰 단점이고요.
여기도 3열에도 그래도 적재 공간이 있네요. 뭐 선글라스는 꽤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정도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3열 공간은 넉넉하지만 3열을 쓰면 집은 슈트케이스 하나 정도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파드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트렁크를 열 때, 테일게이트 열 때 여기 누르죠. 이거는 비상시를 위한 정말 수동식이 됩니다. 그리고 전동 모터를 당겨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 그것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거 타시는 분들이, 오토만 시트까지 타시는 분들이, 자가용으로 타시는 분은 리모컨을 이용하거나 대부분 기사분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열리는 거고요. 길게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장님 진짜 갑자기 차 갖고 나가시면 트렁크 못 열 수 있어요. 그리고 닫는 것도 여기를 길게 눌러주면 이거 진짜 평범하게 생각하고 안 배우고 차 가지고 나가면 골프 치러 갔다가 고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눌러서 근데 역시 그 MPV의 직각으로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이 뒤에 유리 쪽을 잘 파놔서 시트가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도 공간이 딱 떨어지네요. 개구부 굉장히 넓습니다. 제 키 정도에서도 전혀 닿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열을 쓰면 우산 여기다 뭘 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놓을 게 없습니다. 작은 수납 공간. 여기 이게 이제 일본도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한국은 이 공간을 좀 쓸 수 있겠네요. 펑셔널 키트를 갖고 다니면. 전체적으로 이건 뭐 MPV 전형적인 직각 박스의 디자인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매력. 큰 개구부. 그 다음에 3열을 끝까지 다 썼을 경우에 트렁크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네요. 하여튼 이 트렁크 개폐 장치를 이쪽에 달았다는 점은 조금 약간 생뚱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정말 기사를 두고 하여튼 4명, 성인 4명이 타는 차입니다. 3열을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전동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동으로 한 1, 2분이면 이렇게 접어서 딱 고리까지 걸어서 안전하게 3열 시트를 수납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4명이 타고, 뭐,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 골프백 6개까지 들어간다고. 근데 정말 6개 들어갈 것 같아요. 6개 들어가도 어떻게 6명이 탈 수 없기 때문에 문제지만, 뭐, 4명이서 골프를 치러 가는 데는 최고의 공간이겠네요. 이렇게 3열은 이렇게 묶어서 쓰는, 거의 쓸 일이 없다. 뭐, 이 차의 컨셉상. 비상시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역시 뭐, 대중차, 여기 소재도 그렇고, 러버라든지 이런 쪽의 소재나 마감도 뭐 이거는 이 부분은 대중차의 느낌 그대로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참 보기 좋네요. 저희다가 역시 알파드를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했던, 이제 트렁크 부분과 테일게이트와 3열 얘기를 드렸고, 이제 이 차의 가장 심심한 부분 운전석에 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특이한 부분은 시동 버튼이 있는데도 뭐 이거는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관절이 가죽으로 감쌌고, 여기서 이제 이 MPV의 특징이죠. 2열 좌석과 도어를 기사분이 잠거나,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2열 타신 다음에 문도 안 닫으시잖아요. 그럴 때면 이제 기사가 닫아주고 오지만 보통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신 다음에 여기서 닫을 수 있게 또 열거나, 열 때 많이 쓰겠네요. 좀 내리실 때. 그렇게 기능을 하는 이 스위치가 딱 달려 있고요. 디자인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 각까지 딱 파여서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나머지는 정말 토요타 하이브리드 그대로입니다. 시트가 훨씬 굉장히 편하긴 편하네요. 편하지만 질감도 좋은데 허리 지지대나 허벅지 지지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딱 전동 시트에 통풍과 열선만 있습니다. 정말 기사분이 딱 타기에 맞는 정도의 기능만 딱 집어넣어놨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모드가 에코와 노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이나믹으로 달리는 차가 절대 아니다. 에코와 노멀 모드 두 가지를 변속할 수 있는 에코 모드 버튼이 있고요. 나머지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전혀 그대로입니다. 패들 시프트가 달려서 6단으로 ECVT를 끊었을 수 있게 한 점 이외에는 EV 모드, 이거는 뭐 거의 사용을 안 하겠지만 EV 모드, 주야 주차장 조용히 빠져나가서 쓰는 EV 모드, 오토홀드. 그 다음에 14인치의 화질 아주 좋은
센터 디스플레이. 뭐 이거는 도요타 차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죠. 지금 렉서스까지 공유해서 크라운까지. 운전석에 운전기사가 별도로 쓸 수 있는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는 주로 조수석이 많이 쓰겠지만 여기에 컵홀더가 하나 숨겨져 있다는 점, 이거는 특징이 있네요. 무선 충전 패드 하나 정도고, 일렬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도입했다,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메모리 시트 정도 기능 이외에 단지 소재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고요. 역시 밑에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일반적인 대중차 브랜드의 플라스틱을 보여주고 있고, JBL 스피커는 어차피 도요타가 고급 버전에 다 쓰고 있는 스피커라 나름대로 풍부한 음량을 보여주는 스피커지만, 이렇게 엄청난 감동의 소리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네요. 그리고 친절하게 요즘 많이 없는, 저는 현대차에서 요즘 나온 현대차 제일 불만이 이 부분인데,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승으로 넘어가서 운전기사분이 어떻게 이 차를 운전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코너링, 핸들링하면 큰일 난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열이 얼마나 럭셔리하고 편안한지, 특히 마사지 기능 얼마나 좋은지 체험을 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타니까 확실하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1열 타면 좀 슬프다. 특히 운전석 스티어링 휠 잡고 있으면 좀 슬프다. 이거 진짜 운전기사 좌석입니다. 운전기사분들 슬프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2열 탑승하고 왔던 것에 비하면 조작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 1열 운전석은 정말 전동으로 앞뒤 조절하는 거하고 통풍 열선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리 지지대나 허벅지 지지대 이런 거 자체는 꿈도 꿀 수 없고요. 2열은 마사지가 너무 좋았는데 마사지는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정말 딱 이 차는 특히 한국에 온 1,920만 원짜리 단일 트림은 부자들이, 아니면 하여튼 특수한 목적으로 VIP를 접대하기 위해서 기사가 딱 운전을 하고 조용히 천천히 달리는, 일단 시승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5 250마력 나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캠리부터 렉서스 ES까지 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하이랜더까지 다 공용을 하는데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단 140km가 한계인 것 같아요. 더 달릴 수 있는데 140이 넘어가면 풍절음이 꽤 심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특성상 140km 이내에 그냥 항속 주행하면서, 그리고 코너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 나가야 되는 딱 운전기사용으로 맞게 된 세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운전의 즐거움, 그런 개념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는 차입니다. 물리학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차고가 거의 2m에 가까이, 2m에 가깝다 보니까 조금만 레인지 체인지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조금 급격한 코너에서 속도를 확 줄여주지 않으면 차가 상당히 부분 뒤쪽에서 요동하는 부분도 느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저속, 그러니까 고속이라도 항속 주행, 아다스를 켜고 조용히 가는, 정말 2열 타신 분이 야 이거 왜 이래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딱 그런 세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는 그렇다고 하이랜더만큼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진 않습니다. 적당히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좋은 도로에서 고속으로 한 120, 30km 정도 쭉 달리기에 맞는 그런 세팅. 아다스도 코너나 이런 데서 굉장히 민감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차가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부드럽게 밟히는 그런 운전에 그런 운전기사분이 숙련이 되셔야지 VIP 분한테 욕 안 먹을 것 같아요. 딱 그런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열 감각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2열에 쭉 타고 왔는데 2열 감각은 달랐어요. 2.5 제가 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엔진 음인과 함께 그 유성기어 ECVT 돌아가는 소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운전석에 타니까 조금만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그 ECVT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들리네요. 근데 2열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잘 차단이 돼 있었거든요. 단지 조금 제가 2열에 탑승했을 때는 승차감이랑 차 안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좀 멀리서 이거 들려온다, 그 정도였는데 1열에 탑승을 하니까 이거 전형적인 도요타 하이브리드에 제가 좋아하지 않는
CVT 음이 꾸준히 들려오네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절음은 한 130km까지 뭐 나름대로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차가 뭐 이런 차를 타시는 분이 S클래스도 있으실 수 있고 뭐 충분히 타보신 경험도 있고 7 시리즈라든지 제네시스 G90 다 같은 급인데요. 그럼 2열이 S클래스에 비해서 이 차가 더 편안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승차감이라는 분야에서는 S클래스가 더 편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니밴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강점이 있죠. 이 광활한 공간감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저는 무빙 오피스 용도다. 2열에 앉아서 아까 저희 같이 탔던 동료분도 계속 노트북 갖고 작업을 하던데 그냥 운전기사분이 잘 정석 주행을 잘 해주면 무빙 오피스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S클래스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공간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뭐 지인분이든 하여튼 비즈니스 관계든 그런 분들이랑 2열에 같이 타서 얘기를 하고 뭔가 음료도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칵테일도 마시고 그런 용도로 쓴다면 S클래스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기사분이 있고 3명이서 골프를 치러 간다면 사실상 미니밴의 단점이죠. 이건 이제 대형 SUV와의 차이점인데 EV9도 3열을 쓰더라도 뒤에 골프 가방 2-3개는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딱 붙어 있습니다. 트렁크랑 딱 붙어 있기 때문에 3명이서 3열을 접고 골프 가방을 실어야지 골프를 치러 갈 수 있겠네요. 그런 특수한 용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얘는 정말 용도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토요타가 야심차게 크라운을 냈지만 뭐 폭망까지는 아니고 그냥 실패한 차가 돼버렸죠. 월 100대 팔기 앞으로 쉽지 않은 차가 돼버렸는데 왜? 이유가 타겟이 명확하지 않았고 토요타 크라운의 경쟁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그랜저까지. 그랜저보다 그 럭셔리한 부분도 없었고 알파드는 월 100대는 꾸준히 팔릴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고객이 명확합니다. 이 차는 법인차, 우리나라의 대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은 이 정도 차를 거의 1억 정도 되는 차를 타려면 뭐 삼성전자라면 부사장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전부도 아마 가격 제한 때문에 쉽지 않은데 대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괜찮은 스타트업, 중견 기업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권이 된 이유인데 그런 오너들로 제 동생도 뭐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타는데 알파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법인 수요. 아마 한국에서는 8대2나 9대1이 아닐까. 개인이 1, 1이나 2. 거의 법인 수요용 차량일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일본 분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에서는 6대4랍니다. 6이 개인이고 이유가 있습니다. 500만행에서 600만행 하는 그러니까 카니발처럼 타는 알파드가 제일 많이 팔리고 이것처럼 오토만 시트를 넣은 일본에서 900만행 정도 하는 옵션인데 이 차는 거의 특수한 용도이면 일본에서도 거의 안 팔리는 정도로 아주 하이 레벨, 최상위 레벨이라 그리고 알파드가 놀랍게도 일본에서 연간 10만 대가 팔린다. 베스트 10 셀링카에 경차를 빼면 베스트 10 셀링카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인 차인데요. 그 이유가 개인들이 500만엔, 600만에서 가족을 좋아하는 가족들과 여행 다니는 차 그런 차로 제 친구도 이제 알파드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딱 그 정도 차에 아파트 주차장보다는 일본은 이제 이코다테 가정집이죠. 자기 주차장에 있는 가정집에 사는 친구들이 이런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겠네요. 이거 일본에서 타면 지하 주차장 못 들어가서 불편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딱 토요타가 그냥 아예 딱 심플하게 정의했습니다. 크라운의 실패 때문인지 이건 그냥 100% 법인 특수용 VIP용 의존용 수요다. 기사 두고 타는 차. S클래스는 종종 기사가 있어도 자기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이 운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운전석은 정말 아무것도 건들 게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에코와 노멀 딱 한 가지고요. 정말 14인치 디스플레이 다 좋은데 뭐 특별히 뭘 만지면서 운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HUD도 굉장히 심플하게 기본 필요한 정보만 딱 제공하고 있고 디지털 계기판 이건 뭐 어차피 크라운부터 다 하이랜드까지 공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 딱 제대로 전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 그리고 저희 지인도 그렇고 뭐 저희 동생도 물어봤는데 왜 에어 서스펜션이 없냐고. 1억 가까이 하는데 한국에선 지금 뭐 벤츠의 전략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전부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들여오고 있죠. EQE SUV도 100% 에어 서스펜션인데 뭐 토요타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오늘 치프 엔지니어가 오셨는데 에어 서스펜션을 차체 구조로 달 수는 있는데 아직 그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해외 처음 나가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제 작년에 처음 나갔고
에어 서스펜션 사양은 아직은 알파드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이 정도만 해도 이 전자식 서스펜션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뭐 에어 서스펜션을 못 다는 게 아니라 달면은 500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 이제 뭐 유지보수라든지 이제 이런 분야에서 좀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은 달지 않았다고. 똑같은 알파드에 거의 배추 레벨링만 해가지고 렉서스 LM이라는 차로 나가 있는데, 그 차에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앞으로 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만져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급감은 대단히 좋은데, 정말 운전석에 탔을 때는 마사지도 없다고 해서 제가 되게 실망을 했는데, 2열 마사지 너무 괜찮은 거에 비하면 운전석은 정말 운전기사분이 타는 용도로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만져지는 부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 도요타가 대중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글로우박스 이런 걸 보면은 센터 콘솔도 그렇고 편리는 한데 안에까지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하진 않았네요. 그냥 플라스틱 그대로라. 그런 부분에서는 대중차 부분, 특히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터치감은 그냥 도요타차랑 똑같습니다. 제가 2열 탔을 때도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터치감이 이거 그냥 대중차 안에 딱 그 느낌이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뭐 도요타차 그대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죽으로 감쌌을 때 그 가죽의 소재감, 이건 하이랜드보단 한 두세 단계는 위인 것 같고요. 하이랜드가 이제 7천만 원대인데 이 9천만 원대를 계산을 하면은 소재감에 있어서는 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개인 수요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건 한 7천만 원 정도에 오토마틱 시트까지 안 하고 나왔다면은 카니발의 대체제로 이 부드러운 승차감, 좋은 연비 효율까지 생각한다면 가능하겠는데, 9,920만 원의 차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VIP 분들을 잘 모시고 와서 이제 2열에 넘어가서 정말 이 차는 2열이 딱 맞는 차다. 1열에서 운전하면 조금 슬프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2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열이 끝내줍니다. 제가 이제 2열에 탔는데요. 일단 탈 때부터 저희가 이제 뭐 영상에서 이것도 다 얘기해 드리겠지만, 탈 때, 이 2열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건 카니발에서 느껴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물론 차는 전체적으로 카니발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건 알파드의 노하우가 정말 엄청납니다. 저는 카니발도 이걸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2열 커튼이나 3열 커튼이 4세대부터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진짜 5mm도 틈을 안 주고 완벽하게 가립니다. 굳이 썬팅을 세게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감각이 너무 좋네요. 위에서 내려와서 완벽하게 가린다,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뭐 시트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건 전혀 없는데 너무 편안합니다. 마사지 딱, 릴렉세이션 마사지 콕콕콕 받으면서 이런 매력이 있구나. 적어도 정말 기사를 두고 운동을 가던 또 무빙 오피스로 일을 할 땐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제 시승을 끝내고 있는데요. 이 차의 총평이나 엔딩은 제가 2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 들어온 이 알파드 최고급 트림은 전형적으로 기사분을 주고 법인 특수용 VIP를 모시는 용도로 딱 설계되어 나온 차 그 자체, 그리고 MPV로서 유일한 박스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너무 넉넉한 2열. 3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3열을 쓸 경우에 3열에 별도의 편의 장비도 없을 뿐더러 3열을 쓸 경우에는 슈트케이스 정도 하나 밖에 실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3열은 사실상 거의 안 쓴다고 본다면, 성인 4명, 뭐 기사분까지 포함하면 3명이서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기사를 두고 타면서 넉넉한 2열에서 마사지 받고 일도 하고, 그런 용도로서는 최고의 차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경쟁자가 없겠네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연말에 나온다고 해도 하이 리무진은 또 내년도에 나온다고 한다면, 실내 공간의 완성도와 특히 이 2열의 오토만 시트의 완성도를 생각한다면, 이건 카니발이 외장업체를 줘서 만들 수 있는 시트의 편의성이나 질감, 뭐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사장님의 자가용이나 기사를 두고 타는 차 플러스 VIP 접대용 차로서도
월간 100대, 연간 1000대 정도 수요는 꾸준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반에는 뭐 지금 차 공급이 달릴 정도로 주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중 브랜드가 보여주는 약간의 소재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알파드는 적어도 이 수요층들이 한번 2열에서 운전석이 아니라 2열에 타고 나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알파드만큼은 명확한 타겟층이 존재하고 당분간 경쟁자가 없고 차별화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타보신 다음에 한번 생각을 공유해 주셔서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스카라는 지루한 디자인을 토요타가 알파드라는 고급 프리미엄 미니밴을 내면서 어떻게 박스카답지 않게 포장을 했는지 그런 얘기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카가이 올해 재미있는 차들이 많은데요. 정말 알파드를 한국에서 제가 시승을 하면서 리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한국의 이런 새로운 세그먼트와 컨셉 저는 정말 환영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판매가 돼서 새로운 세그먼트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냥 벤츠 S클래스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미국보다 많이 팔리는 한국이란 나라보단 다양한 차들이 다양한 수요층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장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